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친구 민석의 차를 고치러 그의 집으로 향했다. 손에 쥔 공구 상자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문득 그 집 문 앞에서 마주친 남자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비밀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작은 기계 공장 근처의 원룸에서 눈을 떴다. 24살 지훈, 평범한 한국 청년의 일상은 늘 똑같았다. 아침에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의 엔진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요즘 들어 밤이 되면 이상한 꿈이 찾아왔다. 남자의 손길,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알 수 없는 감정.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남자들에게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가족, 친구, 직장 모두가 기대하는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나를 옥죄었다. 민석에게서 온 전화는 그런 나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훈아. 내 차 엔진이 또 이상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 민석은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었다. 우리는 함께 축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웃던 사이.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7시쯤 갈게.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마음 한구석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대감을 애써 눌렀다. 왜 기대감? 그냥 친구의 차를 고치는 일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지하철을 내린 후였다. 서울의 가을 비는 차갑고 끈질겼다. 우산을 두고 나온 내가 후회하는 순간, 민석의 집이 있는 주택가에 도착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작은 공원이 있고, 가끔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던 곳. 민석의 집은 3층,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계단을 오르며 나는 숨을 헐떡였다. 문을 두드리자,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들어와. 집 안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다. 민석의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 향이 코를 자극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었다. 고마워, 형님. 차는 아래 주차장에 있어. 우리는 간단히 밥을 먹고 공구를 챙겨 내려갔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주차장 지붕 아래 민석의 낡은 현대 아반떼가 비를 맞고 서 있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니까. 가속할 때 덜컹거려. 민석이 설명했다. 나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엔진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비가 튀어 들어와 옷이 흠뻑 젖었다. 공구를 쥐고 볼트를 풀며 나는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그 꿈의 잔상이 맴돌았다. 나는 왜 이런가? 남자가 좋아질 리 없어. 스스로를 탓하며 나는 더 세게 볼트를 돌렸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민석아, 차 고치는 거 도와줄까?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쯤 된 단단한 체격의 남자.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아, 삼촌. 이쪽 지훈이야. 대학 동기. 삼촌은 강태 삼촌이시고, 강태. 그 이름이 내 가슴에 스쳤다. 그는 우산을 접고 다가왔다. 고생 많네. 비 맞으며 고치다니.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민석은 핸드폰을 보며 나 잠깐 마트 갔다 올게. 삼촌이 도와주시면 되겠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갑자기 둘만 남은 주차장. 강태 씨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어떤 부분이 문제야?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하며 그의 손을 보았다.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 그는 공구를 건네주며 가끔 내 손을 스쳤다. 이 볼트 풀기 힘들지? 내가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는 말없이 일했다.
비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작업이 끝날 무렵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됐어, 내가 중얼거렸다. 간태 씨가 웃었다. 잘했어, 지훈 씨.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감사와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담고 있었다. 따뜻함이 내 피부로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고도 친숙했다. 고마워. 민석이한테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손이 천천히 놓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 문이 열린 기분이었다. 민석이 돌아오자 우리는 차를 시동 걸어보았다. 문제없이 움직였다. 지훈아, 진짜 고마워. 다음에 술 사줄게. 민석이 웃었다. 간태 씨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작별 인사 중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나도 기계 좀 만지작거려. 그의 미소가 가슴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다.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잊히지 않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간태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민석의 삼촌, 결혼하지 않은 독신. 민석이 말하길,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그런 그가 왜 내 손을 잡았을까? 아니, 왜 나는 그 손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한국의 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명함에 적힌 번호. 망설이다.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엔진 잘 돌아가네요. 답이 왔다. 다행이야. 조심히 들어가. 그 간단한 문장이 내 밤을 밝혀주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24살, 직장 생활 2년차, 부모님은 시골에서 기다리시고, 나는 서울에서 성공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란 무엇일까? 결혼, 아이, 안정된 가정? 그게 나의 길일까? 학교 때부터 느껴온 이 이상한 끌림. 남자들의 시선에 가슴이 뛰는 그 감정. 나는 그것을 병이라고 불렀다. 인터넷에서 본 기사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퇴근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오늘 강태 삼촌 생일이야. 같이 저녁 먹자. 삼촌이 내 덕에 차 고쳐서 기뻐하신대. 나는 망설였다. 가면 또 그를 볼 텐데. 알았어. 갈게. 왜 거절 못할까? 저녁, 민석의 집 근처 작은 고깃집. 간태 씨가 이미 와 있었다. 검은 셔츠 차림, 미소가 부드러웠다. 지훈 씨,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소주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은 대안 얘기를 했고, 간태 씨는 옛날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 꿈이 컸어. 하지만 실패했지. 이제 민석이 엄마를 돕는 게 내 삶이야. 그의 눈에 스민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다. 삼촌님은 후회 안 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후회는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소주가 돌자 민석이 취해 먼저 갔다. 둘만 남은 테이블. 지훈 씨, 너는 어때? 꿈은 뭐야?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나를 찾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찾아봐. 시간이 많아.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다가와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이 붉었다.
이게 뭐야?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 밤, 꿈에서 그는 나타났다. 그의 손이 나를 안아주었다.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렀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호기심? 한국 사회에서 남자 둘이 이런 감정을 나누는 건 용납되지 않았다. 뉴스에서 본 동성 커플의 시위, 가족의 눈물.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강태 씨의 미소가 그 두려움을 녹여주었다. 며칠 후,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삼촌님, 차 점검 한번 해드릴까요? 답이 왔다. 좋아. 주말, 그의 집으로 갔다. 민석의 집과 가까운 작은 아파트. 그는 커피를 타주었다. 민석이 얘기 많이 해, 착한 녀석이야. 우리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지훈 씨, 너는 왜 기계가 좋아? 그가 물었다. 엔진은 솔직하잖아요. 숨기지 않고 움직여요. 내 대답에 그는 웃었다. 인간도 그래야 하는데.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과거,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사회의 벽에 부딪혀 포기한 이야기.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알았다. 내 비밀을. 괜찮아. 나도 그래. 그의 고백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공원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강태 씨는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었다. 사랑은 숨기지 마. 내가 행복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직장에서 동료의 험담을 듣고 가족에게는 이 여자친구 언제 사귀냐는 압박. 나는 갈등했다. 24살의 나, 아직 어리다. 그는 45살,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 나이 차이, 가족의 시선, 모든 게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다. 한 번은 민석이 의심했다. 야, 요즘 강태 삼촌 자주 만나. 나는 부정했다. 거짓말이 가슴을 찔렀다. 강태 씨와의 만남은 내 삶의 빛이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가지 마, 내가 말했다. 아니, 가자. 솔직해져야 해. 그의 용기가 나를 움직였다. 그 모임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민석의 어머니가 물었다. 지훈 씨, 강태랑 무슨 사이야? 침묵 속 강태 씨가 말했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석의 눈물이, 어머니의 한숨. 나는 손을 떨었다. 하지만 강태 씨의 손이 나를 잡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그 후,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부모님 앞에서 울었다. 엄마, 아빠,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그들의 충격. 하지만 결국 안아주신 품,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이 나를 되살렸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다시 만났다. 강태 씨의 아파트, 비가 내리는 밤, 포기하지 마. 그가 말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건 육체가 아닌 영혼의 결합이었다. 민석도 용서했다. 삼촌이 행복해 보이네.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산다. 서울의 작은 집에서. 나이 차이, 과거의 상처 모두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시작이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친구 민석의 차를 고치러 그의 집으로 향했다. 손에 쥔 공구 상자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문득 그 집 문 앞에서 마주친 남자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비밀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작은 기계 공장 근처의 원룸에서 눈을 떴다. 24살 지훈, 평범한 한국 청년의 일상은 늘 똑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흐름처럼 반복되는 나날. 아침에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한다. 공장 안, 엔진의 굉음이 내 귀를 채우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하루를 버틴다. 동료들은 웃으며 여자친구 생겼냐고 묻지만 나는 미소로 얼버무린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그들이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 요즘 밤마다 찾아오는 꿈, 어두운 방 안, 남자의 실루엣이 다가온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치고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다. 깨어나면 가슴이 터질 듯 뛰고 혼란 속에 이불을 끌어안는다. 이건 잘못됐어. 나는 정상적이야, 스스로를 탓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내 안의 비밀스러운 갈망. 민석의 전화는 그런 나의 무거운 아침을 깨웠다. 지훈아, 차 엔진이 또 고장났어. 내가 고쳐줄 수 있지? 오늘 저녁에 올래. 민석은 내 대학 룸메이트였다. 함께 맥주를 마시며 밤을 새우던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물론. 7시쯤 갈게. 나는 대답하며 왜인지 가슴이 살짝 설레는 걸 느꼈다. 그냥 차 고치는 일인데, 왜? 비는 지하철을 내리자마자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 없이 뛰며 주택가로 향했다. 민석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 3층.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올랐다. 문을 두드리니 민석의 밝은 목소리. 들어와, 지훈아. 집 안은 김치찌개 향으로 따뜻했다. 민석의 엄마가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고생이 많아. 민석이가 패 끼쳐서 미안해. 우리는 간단히 식사하고 공구를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장 지붕 아래 민석의 아반떼가 비를 피하고 있었다. 가속할 때 덜컹거려. 볼트 풀어봐, 민석이 말했다. 나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엔진을 열었다. 비가 튀어 손이 미끄러웠다. 스패너를 쥐고 볼트를 돌리며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꿈의 잔상이 떠올라 마음이 산만했다. 집중해, 지훈아. 그때 발소리와 함께 우산 접는 소리. 민석아, 차 고치는 중이야. 낮고 묵직한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후반쯤 된 남자가 서 있었다. 단단한 어깨, 짧은 머리에 섞인 백발. 민석이 소리쳤다. 강태 삼촌. 이쪽 지훈이야. 삼촌은 민석 삼촌, 강태. 그 이름이 내 입안에 맴돌았다. 그는 우산을 치우고 다가왔다. 비 맞으며 고치다니, 고생 많아. 도와줄까? 민석은 삼촌이 도와주시면 좋겠네. 나 마트 좀 다녀올게, 라고 하고 사라졌다. 갑자기 둘만 남은 공간. 비 소리가 우리를 둘러쌌다. 강태 씨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엔진 문제는 뭐야? 그의 손이 공구를 건네주며 내 손을 스쳤다. 그 접촉에 몸이 굳었다. 따뜻하고 거친 감촉. 아, 연료 라인 쪽이요.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우리는 말없이 일했다. 그는 볼트를 풀어주고 나는 와이어를 확인했다. 그의 움직임은 익숙하고 정확했다. 젊었을 때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주름이 파인 눈가. 나이든 남자의 매력,
처음 느껴보는. 작업이 끝나 엔진이 돌아가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됐어요. 강태씨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훈씨. 민석이한테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안에서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동공에 비친 내 얼굴, 젖은 머리카락.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이게 뭐지?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 민석이 돌아오자 우리는 차를 테스트했다. 문제 없었다. 최고야, 지훈. 민석의 박수. 강태씨는 조용히 명함을 건넸다. 필요하면 연락해. 나도 기계 좋아하거든. 그의 미소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은 소란스러웠다. 그 손길, 왜 이렇게 생생한가? 그날 밤, 원룸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노려보았다. 강태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손의 온기, 눈빛의 깊이. 그냥 감사 인사였을 텐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의 고동은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고 명함을 보았다. 번호를 입력하다 망설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결국 간단한 메시지. 오늘 고마웠습니다. 엔진 잘 돌아가네요. 답이 즉시 왔다. 다행이야. 조심히 들어가, 지훈씨. 그 문장이 밤을 밝혀주었다.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사람들 속에서 나는 홀로 느껴졌다. 24살, 직장 2년차, 부모님은 전라남도 시골에서 서울서 잘 지내냐 물으시고, 나는 네, 바빠요로 대답한다. 하지만 진짜 나? 학교 때부터 느껴온 이 끌림. 남자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선에 가슴이 뛰던 그때. 나는 그것을 사춘기라고 치부했다. 지금은 더 선명해졌다. 퇴근 후, 민석 전화. 오늘 강태 삼촌 생일이야. 고깃집에서 저녁 어때? 삼촌이 내 덕에 차 고쳐서 기뻐하신대. 망설임. 또 그를 볼 텐데. 좋아, 갈게. 왜 가는 걸까? 저녁, 강남의 작은 고깃집. 강태씨가 먼저 앉아 있었다. 지훈씨, 와줘서 반가워. 그의 미소에 방금 전의 긴장감이 녹았다. 소주가 돌았다. 민석은 대학 에피소드를 늘어놓았고 강태씨는 과거 사업 실패담을 웃으며 말했다. 20대 때 자동차 수입 꿈꿨지. 하지만 빚더미. 이제 민석 가족 돕는 게 내 행복이야. 그의 눈에 스민 쓸쓸함이 나를 울렸다. 삼촌님, 후회 없으세요?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후회보단 배운 게 더 많아. 민석이 취해 먼저 가자 테이블에 둘만. 지훈씨 꿈은 뭐야? 그의 물음. 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나를 알고 싶어요. 솔직한 대답.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천히 찾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오며 내 손등을 스쳤다. 전율. 눈이 마주치자 말문이 막혔다. 이 시선, 나도 느껴. 집에 돌아와 거울 앞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지훈아, 정신 차려. 그는 삼촌이야. 나이도, 위치도 다르다. 하지만 그 밤 꿈에서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깨어나 눈물. 이 감정, 사랑인가? 한국의 보수적인 가치관 속에서 동성애는 문제였다. TV 뉴스, 교회 설교 모두가 경고했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강태씨의 온기가 그 두려움을 녹였다. 며칠 후, 용기 내 메시지. 삼촌님, 차 점검 도와드릴까요?
좋아. 토요일에 내 집으로, 그의 집, 민석 집 근처 작은 아파트. 문 열자 커피향, 편히 앉아, 창가에 앉아 야경을 봤다. 서울 밤은 아름답지. 그의 말, 우리는 이야기 꽃을 피웠다. 그의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 여자였지만, 사회의 벽에 막힌 이야기.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내 비밀을 아는 듯, 괜찮아. 나도. 남자를 좋아한 적 있어. 고백. 눈물이 흘렀다. 손을 잡았다. 그 안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갈등 시작. 직장에서 동료의 일개의 농담 듣고 속이 타들어갔다. 가족 통화, 여자 만날 때 됐어, 아빠. 나는 혼란스러웠다. 강태 씨와의 만남, 빛이었지만 어둠도 드리웠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 공원 산책, 한강변 벤치에서의 대화. 강태 씨는 나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이거 읽어봐.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의 선물, 가슴을 울렸다. 삼촌님은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물으니, 그는 한숨.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시대가 용납 안 했어. 그냥 포기했지. 그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비추었다. 나는 24살,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45살, 잃어버린 시간을 안고 산다. 지훈아, 내 인생은 다를 거야. 숨기지 마,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석과 만난 술자리,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삼촌 자주 만나, 의심의 눈초리. 아니, 그냥 차 얘기, 거짓말, 죄책감. 한 번은 직장 동료 파티. 술김에 누군가 지훈이, 게이 같아 농담. 웃으며 넘겼지만, 밤에 울었다. 강태 씨에게 전화. 삼촌님,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의 아파트로 갔다. 문 열자, 따뜻한 품, 괜찮아. 우리는 잘못 없어. 우리는 포옹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느꼈다. 키스 직전, 멈췄다. 천천히, 그의 배려. 가족 모임 초대. 민석 어머니 생신. 지훈 시도와 강태 씨의 부탁. 가지 마, 내가 말했다. 아니, 솔직해져야 해, 그의 용기. 모임 당일, 긴장. 테이블에서 손이 스쳤다. 어머니가 물었다. 강태랑 무슨 사이? 침묵. 강태 씨, 저희는 친구 이상이에요. 충격. 민석의 모, 어머니의 눈물. 나는 손 떨며 일어났다. 미안해요. 도망치듯 나왔다. 밖에서 강태 씨 쫓아나와 안았다. 미안, 너무 서둘렀어. 그의 눈물. 아니, 고마워요. 처음으로 솔직해진 기분, 하지만 상처. 민석 전화, 삼촌과 왜, 분노. 우리는 헤어질 위기.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부모님 품, 엄마, 저, 남자를 사랑해요. 충격 후, 어머니의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용서. 그 힘으로 돌아왔다. 강태 씨 집, 포기 안 해, 재회. 부드러운 키스. 영혼의 결합. 하지만 갈등 지속. 사회 시선, 직장 소문. 우리는 버텼다. 그의 과거 트라우마, 내 미래의 불안. 서로 치유. 재회 후, 관계는 더 깊어졌다. 매일 메시지, 주말 데이트. 카페에서 손잡고, 사랑의 속삭임. 하지만 위기 다가옴. 강태 씨의 사업 재시작 제안. 함께 해볼래, 나의 꿈, 하지만 가족 반대. 민석 어머니, 강태를 포기해, 통보. 나는 울었다.
삼촌님, 우리 끝내요. 그의 아니, 싸워야 해, 갈등. 나는 혼자 여행. 부산 바다 앞, 파도 소리 들으며 생각. 사랑이란 포기인가, 버티기인가, 돌아와, 함께할게. 민석과 대화. 삼촌 행복하게 해줘, 영석. 어머니도 시간 줄게, 승리. 하지만 내 직장, 소문 퍼짐. 상사 호출, 이미지 관리에, 아빠. 사직 고려. 강태씨, 내 꿈 포기 마, 지지. 우리의 일상. 요리 함께, 산책. 그의 나이 든 손, 내 젊은 손, 대비 속 좋아. 과거 이야기. 그의 첫사랑, 나의 혼란. 서로 이해. 한겨울, 눈 내리는 한강. 결혼하자, 그의 제안. 법적 아니지만, 약속. 반지 교환. 눈물. 시간 흐름. 1년 후, 나는 새 직장. 자동차 디자인 회사. 강태씨 사업 성공. 함께 사는 집, 작은 행복. 하지만 도전. 부모님 방문. 강태씨, 좋은 사람이네, 수용. 민석 결혼식, 우리 초대. 축하해, 그의 미소. 내 내적 성장. 책 읽기, LGBT 모임 참여. 나는 자랑스러워, 강태씨, 내가 빛나, 그의 치유, 내 변화. 여름 휴가, 제주도. 바다 앞 산책. 미래 꿈은? 함께 늙기, 웃음. 하지만 외부 압력. 언론 기사, 동성 차별. 시위 참여. 손잡고 거리. 두려움 속 용기. 갑작스런 위기. 강태씨 건강 문제. 심장. 병원 침대, 미안, 지우나, 공포. 사라져, 간호. 회복 중, 그의 과거 재등장. 옛 연인 연락. 질투. 포기해서, 대화. 신뢰 회복. 민석 도움. 가족이야, 지지망. 내 결단. 영원히 함께, 서야. 회복 후, 삶 재건. 여행, 친구 모임. 사회 변화, 법 개정 소식. 희망. 내 성장. 책 쓰기 시작, 우리 이야기. 강태씨 편집. 내 목소리야. 가족 모임, 모두 모여. 웃음. 사랑은 가족 만들어. 2년 후, 우리 집, 창밖 봄꽃. 그날, 내 손 잡은 게 운명이었어. 그의 말, 네, 삼촌님. 에필로그. 늙은 우리, 손잡고 산책. 사랑은 시간 초월. 가치, 수용, 용기, 인간성. 인생은 엔진처럼, 때론 고장나지만, 고치면 더 강해진다. 우리의 사랑, 그 증거.